당신이 지쳐도 괜찮다.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오늘 당신은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 번,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번,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한 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면서 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괜찮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괜찮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 거짓말이 되어 쌓이는 것 같은 느낌. 그 말을 뱉을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당신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말하면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할 텐데 그냥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저는 그 지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속도에 대해, 멈추면 낙오자가 된다는 공포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에게 허락을 드리려 합니다. 멈춰도 된다는 허락, 지쳐도 괜찮다는 허락,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아주 단단하고 조용한 진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렸습니다. 말을 빨리 배워야 했고 걸음마를 빨리 떼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또래보다 한글을 빨리 읽어야 했고 초등학교에 가면 수학을 남보다 빨리 풀어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성적이 줄을 세웠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 줄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어떤 대학인지가 당신을 규정했고 25이 되면 어떤 직장인지가 당신을 규정했습니다. 30이 되면 결혼을 했는지가 물음표가 되었고 35이 되면 내 집이 있는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냥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멈추는 것은 게으름이었고 쉬는 것은 나태함이었으며 포기는 패배였습니다. 그 언어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진 나머지 이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발적인 채찍질.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당신은 이런 적 없습니까?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 저 사람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겠지. 저 사람은 지금 자기계발 중이겠지.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이루고 있겠지. 그 생각이 안식을 방해합니다. 휴식이 되지 못하고 쉬면서도 쉬지 못하는 기묘한 상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휴식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한 심리 상태. 멈추면 뒤처진다는 공포가 뇌를 지배하는 현상.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부 예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불안을 안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입니다. 기술이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트렌드가 빠릅니다. 어제 유행하던 것이 오늘 촌스러워지고 오늘 뜨는 사람이 내일 잊혀집니다. 이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진짜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그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군가는 오늘도 여행을 다녀왔고 유튜브를 열면 누군가는 오늘도 사업을 일으켰으며 링크드인을 열면 누군가는 오늘도 프로모션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이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물론 그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시입니다. 당신이 보는 타인의 삶은 그들이 공개하기로 선택한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그들의 지침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물은 업로드되지 않으며
그들의 공허함은 필터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비교합니다. 알면서도 괜히 작아집니다. 알면서도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것은 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세상을 매일 두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속도는 누가 정한 겁니까? 당신이 정한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속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속도계를 당신이 그냥 따르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당신도 묻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미 그 속도계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요된 것. 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 설계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아직 자신의 속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도를 찾지 못한 채 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어딘가 허전합니다. 숨이 차는데 목적지는 없고 지쳐가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달려야 하니까 달립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침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실패와 동일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상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쉬어라는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라고 하면 나 못하겠어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자체가 멈춤을 약함의 신호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도 지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이 어떻게 볼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말을 꺼내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확정짓는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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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번아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은 수십 번, 수백 번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 무시했고 마음이 경고를 울렸는데 묵살했으며 영혼이 속삭였는데 외면했습니다. 그 무시와 묵살과 외면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약함이 아닙니다. 번아웃은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버텨온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줬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 신호를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지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졌는데 무너진 줄도 모르고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까? 멈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멈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멈춤을 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고, 멈추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멈추면 영영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달립니다. 사실 죽을 것 같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도 멈추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멈춤은 끝이 아닙니다. 멈춤은 전환점입니다. 자연을 보면 압니다.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땅이 굳고 강이 얼고 씨앗이 땅속에 묻힙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동안 땅속에서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씨앗이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폭발하듯 피어나는 꽃들. 그 폭발은 겨울에 멈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쉬지 않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겨울 없이는 봄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그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 오해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으로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고향에 내려가 18개월을 보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 시간 동안 그는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미적분법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4년을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붓 한 번 들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바라만 보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쓰기 전 이혼하고 직장을 잃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습니다. 그 바닥의 시간이 그녀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닥의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롯이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멈춤이 없었다면 해리포터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내 멈춤이 그런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멈춤은 당신을 다시 당신으로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작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에 남는 발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당신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룹니다.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멈춥니다.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다 되면 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인간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충전해줍니다. 기계가 멈추면 고쳐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멈추면 게으르다고 합니다. 인간이 쓰러지면 나약하다고 합니다. 이 역설이 얼마나 잔인한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멈춤은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살아있는 존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숨을 들이쉬면 반드시 내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막으면 죽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면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막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멈춤을 다르게 정의해 봅시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선택입니다. 달려야 할 때 달리고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자기 통찰입니다. 아무 때나 달리는 것보다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2km를 완주하는 마라토너들은 전 구간을 최고 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언제 힘을 비축하고 언제 끌어올릴지를 압니다. 그 판단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는 선수는 중간에 쓰러집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아니, 마라톤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 이 순간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전략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지침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몸이 피로한 것과는 다릅니다.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고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친구를 만나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는 하룻밤 자면 회복되지만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버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버티는 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 곁을 밤새 지키는 건 지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새벽 훈련을 견디는 건 쉬워서가 아닙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해냅니다. 그런데 의미를 잃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버겁습니다. 지침이 오는 것은 대부분 의미를 잃었을 때입니다. 오래 해온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 하는 건지 흐릿해지는 느낌. 목표를 달성해도 기쁘지 않고 성공해도 공허한 느낌. 그것이 지침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까? 그것이 지금 달리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당신이 오래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라는 신호. 바빠서, 급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덮어뒀던 질문들이라는 신호. 멈춰야 하는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질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면서 길을 묻기 어렵습니다. 달리면서 지도를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 방향인지를 확인하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어도 달립니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달립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것 자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 착각이 결국 방향 없는 질주를 낳습니다. 빠른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열심인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노력하는데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잊었습니다. 이것이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방향을 잃은 달리기, 의미를 잃은 노력, 이유를 잊은 삶. 지침은 당신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멈추고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지금 이 방향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지 확인할 때가 됐다는 신호. 그러니 지침은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침은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이 지쳐 있습니다. 당신처럼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처럼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피로를 느끼는 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피로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지칩니다. 살아있는 것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지침은 끝이 아닙니다. 지침은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계곡 같은 것입니다. 계곡이 어둡고 차갑다고 해서 산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곡을 통과하면 반드시 다음 능선이 기다립니다. 멈춰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멈춰도 괜찮아라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멈춰도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속도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깊은 호흡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이 덕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달리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채고 용기 있게 멈추는 것. 그것이 멈춰도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멈추는 것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춤은 쉼입니다.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이 없으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두 번째 멈춤은 성찰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돌아보는 것. 내가 왜 달렸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를 점검하는 것. 이 멈춤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휴식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멈춤은 전환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가장 용기가 필요한 멈춤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멈춤은 어떤 종류입니까? 잠깐 쉬면 되는 건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이것을 알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추는 것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쳤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멈춤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멈춤입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생각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멈추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까? 당신이 쉬어도 해는 뜨고, 당신이 멈춰도 강은 흐르고, 당신이 잠깐 내려놓아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동시에 그 착각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는 두려움. 놓아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기 이전에 그냥 한 명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누구의 직원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그냥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항상 안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쉬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회복해야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는 것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영상의 제목이 된 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쳐도 괜찮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위로가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면 이 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지쳤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약하냐? 더 해야 해. 남들은 다 하잖아. 나만 일어나. 정신 차려. 게으른 거야. 의지가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지쳐서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정신 차려. 의지가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친구에게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힘들었어. 조금 쉬어도 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못합니까?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타인의 실수는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피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피로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의 부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 자신에게 연민을 주지 못하는 것, 자기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과대 해석합니다. 작은 실수를 거대한 자기 비하로 연결합니다. 지침을 게으름으로, 힘듦을 무능함으로, 쉼을 낭비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또 다른 지침을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쳐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멈춰도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이 말들이 사치처럼 들립니까?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친절입니다. 당신이 지쳐도 괜찮다는 말은 지친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친 것이 잘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쳤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쳤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쳤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말은 인생이 항상 달려야 한다는 전제를 부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전제. 쉬지 않고 달려야만 성공한다. 멈추면 뒤처진다. 인생은 경쟁이다. 그 전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경쟁이기도 하지만 경쟁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달리기도 하지만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입니다. 달리는 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멈춰 서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지치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려 하면 인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챕터는 달리는 챕터이고 어떤 챕터는 멈추는 챕터입니다. 그 모든 챕터를 합쳐야 온전한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당신의 지침 챕터는 당신의 책에서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것을 찢어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챕터를 제대로 통과해야 다음 챕터가 더 깊어집니다. 지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강함은 얕습니다. 지침을 통과한 사람의 강함은 깊습니다. 강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 울지 않는 것, 지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항상 씩씩한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것. 그것이 강함입니까? 저는 그것이 강함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강함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쓰러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지쳤음을 인정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강한 척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보다 지쳤을 때 지쳤다고 말하고 잠깐 멈추는 것이 더 강합니다. 강한 척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연기입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함을 모르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강함이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함의 출발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과 한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안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 귀가 멀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몸을 거의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완벽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안고 나아간 용기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침은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쳐야 합니다. 인간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거부하면 결국 그 리듬이 강제로 당신을 세웁니다. 아프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이 강제로 세워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은 선택입니다. 강제로 세워지는 것은 사고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강함입니다. 지침의 가장 큰 연료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삽니다. 비교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 규모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동네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최고 순간과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는 인스타그램. 거기에는 누군가의 맛있는 아침 식사가 있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여행지 사진이 있고, 누군가의 근사한 몸매가 있고, 누군가의 빛나는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엄선하고 필터를 거쳐 올린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 전체입니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불공평한 비교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립니다. 그 생각이 깔린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는 지침을 만드는 최고의 공장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명과 비교해서 이기면 다음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사람보다 나으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완전한 꼭대기에 서지 않는 한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꼭대기에 서도 바로 옆에 더 높은 꼭대기가 있습니다. 비교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교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교는 항상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어제보다 더 배웠습니까? 어제보다 더 친절했습니까? 어제보다 더 솔직했습니까? 어제보다 더 자신을 이해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과 경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가 있고, 당신의 방향이 있고, 당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5세 회사를 창업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에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처음으로 꽃이 핍니다. 그중 어떤 것이 더 좋은 인생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좋고 나쁨은 타이밍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25에 모든 것을 잃었다면 나머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이 40의 방향을 찾았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나날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60에 꽃 피웠다면 그 꽃의 색은 얼마나 깊고 진한 색일까요? 인생의 결은 속도가 아닌 깊이로 만들어집니다. 빠른 사람이 반드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느린 사람이 반드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깊게 살면 됩니다. 진심으로 살면 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지침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없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줄면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듭니다. 강박이 줄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리듬. 이것이 핵심입니다. 리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음악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음악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리듬을 잘 들어보면 리듬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침묵도 리듬의 일부입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 그 침묵이 없으면 리듬이 없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소음입니다. 음표만으로는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다음 음표가 살아납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숨을 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 없는 인생은 소음입니다. 쉼 없는 삶은 음악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가 있어야 다음 음표가 더 아름답게 울립니다. 자신의 리듬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쉼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 달려야 하고 언제 걸어야 하며 언제 앉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도, 어떤 책도, 어떤 조언도 당신의 리듬을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리듬을 압니다. 또는 지금은 잊었지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자신의 리듬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멈춰야 들립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까? 어떤 사람과 있으면 더 지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리듬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하면 됩니다. 멈추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살아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충만한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지금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물어야 합니다. 물음 없이는 답이 없고 답 없이는 방향이 없으며 방향 없이는 의미 있는 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리듬을 찾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덜 달리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다고. 예전보다 더 쉬는데 예전보다 더 충만하다고. 왜냐하면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달리니까. 엔진이 맞지 않는 차에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제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속도로 아무리 달려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엔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배신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상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들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숨겼습니다. 상처를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물지 않은 채로 위에 껍데기를 씌우고 괜찮은 척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물지 않은 상처는 달릴수록 더 아픕니다. 걸을 때는 참을 수 있어도 달릴 때는 참을 수 없어집니다. 지침이 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숨기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돌보려면 멈춰야 합니다. 상처를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외면하면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당신의 선택과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받은 채로 사랑을 주면 상처가 사랑 속에 섞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일을 하면 상처가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받은 채로 달리면 달리는 것이 기쁨이 아닌 도망이 됩니다. 상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달리는 것과 꿈을 향해 달리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달릴수록 지칩니다. 후자는 달릴수록 충만합니다. 지금 당신의 달리기는 어느 쪽입니까?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치유된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치유된 상처는 당신에게 깊이를 줍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는 울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모르는 사람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지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침과 이 상처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계곡이 언젠가 같은 계곡을 걷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힘듦을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지침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당신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에 대해, 지침에 대해,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일어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춤의 목적은 완전한 멈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쉼의 목적은 다시 걷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히 지쳐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침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드라마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작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오늘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오늘 바깥에 나가 5분 걷는 것. 오늘 오래 안 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오늘 오래 덮어뒀던 책 한 장 읽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변하려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새 출발을 하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 생각이 오히려 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선택. 그것이 다음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고 어느 순간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번에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릅니다. 지쳤으면 앉아서 쉽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뗍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의 또 다른 진실은 혼자 일어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무릎이 떨릴 때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도 됩니다. 혼자 일어서는 것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일어서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갑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쳤다고 말하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찾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회복의 첫 문을 엽니다. 다시 일어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어섰다가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수한 일어선과 쓰러짐의 반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결국 당신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만의 길로. 이쯤에서 인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업적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의 목록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직함입니까?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인생이란 경험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순간들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순간들도 포함된 경험의 총합. 성공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포함된 경험의 총합. 기쁨만이 아닙니다. 슬픔도 포함된 경험의 총합. 달리는 것도 인생이고 멈추는 것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인생이고 잃는 것도 인생입니다. 오르는 것도 인생이고 내려오는 것도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하이라이트만이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하루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지쳐서 소파에 누워있던 그 토요일 오후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빛나는 순간만을 인생으로 여기고 나머지를 낭비로 여기면 인생의 대부분이 낭비가 됩니다. 빛나는 순간은 전체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평범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두운 순간들도 당신의 인생의 일부이고 그 인생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인생의 밀도는 사건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밀도는 현재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온전히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지침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이 챕터가 없으면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챕터가 있기에 다음 챕터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선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계단처럼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작년보다 나아야 한다고. 매달 지난달보다 발전해야 한다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파도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파도가 내려갈 때 파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 파도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려가는 파도 위에 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도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시간을 버려야 할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다음 파도의 힘이 됩니다. 인생을 다시 정의하면 지침도 다시 보입니다. 지침은 인생에서 빼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침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침이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지침이 스승이 됩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위로를 찾고 있었거나 허락을 찾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쳐도 괜찮다고. 지쳤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고. 지쳤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지침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라고. 멈춰도 괜찮다고.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고. 멈추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멈춤 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쓰러지고 만다고. 멈추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그리고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 인생이 달리기만이 아니라고. 인생이 경쟁만이 아니라고. 인생에는 쉬는 챕터도 있고 방황하는 챕터도 있으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챕터도 있다고. 그 모든 챕터가 인생의 일부라고. 그 챕터들 없이는 온전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이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 멈춤에서 숨을 고르고 방향을 확인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한 걸음. 거대한 도약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을 만들고 그 한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챕터가 아직 안 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챕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 아직 열려 있다는 것,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이 있다는 것. 당신이 지쳐도 괜찮습니다. 멈춰 설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멈춰 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면 그 눈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지 마십시오. 흘려도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자신을 향한 솔직함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면 아마 너무 지쳐서 감각이 무뎌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났다면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 안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것이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쳐도 괜찮다. 나는 멈춰서도 된다. 그 말이 거짓말 같아도 매일 해주십시오. 어느 날 그 말이 진실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